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오늘만 특별히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신 변호사 모신 이유가요. 네. 들으셨겠지만 가처분 신청 중요하게 아주 주목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네,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내용인지, 상황이 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일단 법원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했었던 가처분 신청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두 건이 다 기각이 된 건데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라는 네. 가처분 신청 이게 기각됐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예. 새로운 어떤 길이 열렸다. 예. 뭐 이 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에 따르면 예.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대선 후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된 뭐 그런 예.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도 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신 변호사. 예. 오늘 오전, 그러니까 직전까지만 해도요,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 판결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가처분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자율성을 고도로 예. 보장하고 있고요. 동시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 가치까지 동시에 담겨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 역량을 통해서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예. 보호돼야 되느냐를 이번 가처분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예. 지금 가처분이 들어간 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당협위원장들이 넣은 예.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예. 요게 이제 기각이 된 예. 거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지위 확인, 예. 후보에 대한 지위 확인을 받는 가처분인데 예. 사실은 지위가 정당하게 존재하는 부분과 예. 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또 회복이 어려우면서 긴급성이 요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지위 인정에 관한 것은 예. 인용이 거의 확실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예.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금 기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추정을 하자면은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정치 개입 논란 예. 때문에 법관회의까지 지금 26일에 예정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권의 영역으로서 오히려 그냥 기각으로서 예.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전당대회에서요.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폭력적으로 교체해도 법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인가요? 부분을 먼저 예.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예. 되는 게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는 열지 않는 걸로 지금 내부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다. 예. 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지금 당헌당규상의 조항을 들어서 전당대회 없이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제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전당대회도 필요 없고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말입니다. 후보를 강제적, 폭력적으로 교체해도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가요, 그럼? 냉정히 말하면 지금 법적인 보호는 못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전당대회 없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뭐 가능은 한 예. 것인데 지금 문제는 합법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뽑아놓은 후보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예. 그 과정이 지금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처분으로서 사실상 예. 저항을 한 것인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돼버리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입장일 테지만은 사실상 법적 보호를 지금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 당내에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격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경선을 하고서도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끌어내릴 수 예. 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는 거라서 앞으로는 정당의 기능 자체가 매우 불가능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변 말씀하셨지만요. 네. 이런 식이라면요. 경선을 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지도부가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뽑기 할 때 우리가 공정하게 안 보고 뽑아야 정당한 건데 예. 자기가 원하는 숫자 나올 때까지 이제 뽑겠다 그래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네. 신변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당선된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대선 후보가 예.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나는 예. 당선된 후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예. 거라서 그게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했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거거든요. 이런 예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걸로는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이른바 이제 임명장, 대선 후보 임명장 같은 거에 도장을 찍어주지 예.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거를 대내외에 완벽하게 공인하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먹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결정 내용이 어떤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었던 이제 공고문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됐었던 대선 후보 결정 공고문이거든요. 지난 5월 3일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사람이 우리 대선 후보다라고 공지를 하는 예.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공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지도부가 인정을 못하면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예. 뭐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를 사실상 준비해 온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돌려보고 결과까지 받아봤는데 오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 금지를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을 했기 예.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의 근거가 됐던 그 여론조사를 또 공표는 할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려서 한덕수 후보를 기호 2번으로 공천하느냐 요 과제는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대혼란이군요, 같습니다. 정말. 이런 완전히 막장급 혼란인데요. 저는 앞으로 예. 물리적 충돌도 이건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문수 후보가 이미 당무 우선권을 통해 가지고 당내 혼란을 좀 정리를 했고요. 예. 당사 안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은 이 굉장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원은 말입니다. 대법 판결로 인해서 정치 개입 논란을 그렇게 거세게 불러일으키더니 또 이번엔 정당한 개입을 해야 될 땐 또 발을 빼고 말입니다. 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실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예.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당원들이 참여한 경선 끝에 선출된 예. 후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거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무려 이제 결선 투표까지 한 끝에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 배출된 후보인데 그 사람을 그냥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사실상 이제 억지 성사를 시키기 예. 위해서 이걸 그냥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걸 사실상 이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꼴이 될 수도 예.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이제 당무 우선권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도 설명 들었다시피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당무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당내의 주요 개파들, 뭐 이른바 이제 개파 수장급들이 모여서 선출된 대선 후보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 그 내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거대 개파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당원들의 염원을 담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예. 있다. 그것 때문에 존재했었던 당원 규정인 건데 이걸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라서 이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당의 대선 후보든지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최대 개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 궁금한 건 이 기각의 어떤 근거가 된 논리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향후 김문수 후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예. 결정문을 아직 보지는 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컨대 예. 그냥 정당의 자율권이라고 이유는 안 써놨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빈약하죠. 예. 빈곤한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뭘 또 났냐? 우리 공직선거법에는요. 예.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후보들은 그 당의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경선을 치렀는데 예. 이건 떨어진 게 아니라 후보를 강제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체계가 완전히 지금 흐트러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홍준표 후보도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이 완전히 희화화되니까 예. 그럼 내가 참여할 때 했던 그 기타금 예. 그거 다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민사소송으로도 이거 손해배상을 또 당에다가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파생될 것 같습니다. 이 신변 설명에 따르면요. 요번에 이 결정도 지난번 대법원 결정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이 결정도 거꾸로 완전 정반대 측면에서 법원이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법원은 예. 끼어야 될 때는 안 끼고 예. 안 끼어야 될 때는 꼈다라는 이 거꾸로 된 지금 판단에 대한 그 오류를 예. 아마 국민들이 비판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그 법원의 태도처럼 정치의 한복판에 뛰지 않겠다라는 그 논리를 유지하는 게 법원의 태도라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일을 빨리 잡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9일 만에 끝내고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 스스로가 어느 진영에 따라서 아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예. 아주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이 비판. 예. 저는 그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법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쟁점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도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재상고를 해서 또 한 번 다퉈보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재상고심에서 이게 뒤집히면 정말 엉망이 그때부터는 되겠군요. 정말 엄청난 예.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걸쳐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할 예. 텐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세대로 하자면 오늘 저녁에 후보를 교체하고 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한덕수 후보로 등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재상고를 했던 게 김문수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줘서 예. 이건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이 나와버리면 기호 2번의 대선 후보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최악의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가처분이라서 긴급한 결정을 내리는 거고 나중에 본안 소송을 했는데 그 본안 소송에서 김문수 후보의 현재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 대선 이미 끝난 후에 발생한 예. 어떤 피해들 그 혼란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안도 본안이지만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만약 후보를 폭력적으로 바꿨을 경우에요. 그거에 대한 가처분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임시 지위에 관한 가처분은 예. 이제 단행적 가처분이라서 예. 사실상 이번 가처분으로 거의 결과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이 당에서요. 후보를 강제적으로 교체했을 때 그 교체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가처분 또 가능한 또 거 아닌가요? 넣을 수는 그렇죠? 있는데 예. 문제는 넣어서 인용을 받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성 예. 내지는 보호할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때 가서는 후보 등록 기간 다 지나서 결정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결정이 나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의 본령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촌각을 다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결정 가처분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예. 어쨌든 법원은 국민의힘의 주류의 편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지금 됩니다. 두 분 설명했지만요.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냥 김문수 후보를 확정해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폭력적으로 오늘 내일 바꿀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땐 정말 대혼란의 가능성 모든 최악의 상황이 가능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일 겁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너무 이 반전이 거듭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예. 앞으로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아까 우리 임경민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뭐 항고심이나 여러 가지 예. 불복 수단을 포함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하면요. 이거 굉장한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이거 빼고도 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관위 아까 잠깐 사실 설명하셨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짚기는 해야 되는 게 이제 예.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여러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애초에 왜 이게 법원으로 가서 이런 혼란을 맞닥뜨려야 되는가에 대한 좀 반성이 좀 예. 필요하긴 합니다. 아니 5월 3일에 선출된 대선 후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5월 9일이고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경선 통과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 예. 이거는 법적인 부분으로 가기 이전에 예. 애초에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면 할 수 없는 일. 예. 뭐 이거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선정사에서 예. 만나본 적 없는 혼란들을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 법리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예. 놔둬도 되는 것인가? 예. 저는 뭐 그게 이제 정치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요. 보셨습니까, 신 예, 변호사? 저도 예, 이 봤습니다. 논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 문제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고요. 당무 우선권보다는 지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후보의 권한을 박탈할 목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 그러니까 있는 아직은 거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근데 이거는 완전 형식 논리죠.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박탈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때 가서는 뭐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상 무책임한 판단이고 예. 거기다가 단일화 찬성 비율을 아마 뭐 내부적으로는 좀 법원이 제출을 한 것 예. 같은데 그게 80%가 넘고 선거 일정이 촉박하니까 당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대로 예. 가면요. 앞으로 정당에서 경선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특히 되면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에서 예. 경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심각하군요.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아까 이전에도 혼란은 계속됐는데요. 네. 중앙선관위는 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후까지 진행을 했었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사이에 후보 선호도 조사 예. 이걸 실시를 했는데요. 결과를 공표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2항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같은 예. 경우는 그 결과를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당 내부의 자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예. 공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라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 또 궁금해지는 것이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못하는 상황에서요. 후보를 이제 폭력적으로 갈아치우려고 그럴 텐데 그때 근데 이제 다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인 그 뭐 퍼센테이지 값을 공표할 수는 예. 없지만 누가 이겼다 졌다가 발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겼다 적다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후보를 갈아치우려고 그럴 때 그때 발생하는 혼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혼란이라기보다는 거의 김문수 후보 쪽이나 그 지지자들의 저항을 예.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심각한 거고 사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정당인데 예. 이걸 미리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도 해보지 않고 미리 시도를 해가지고 공표 금지라는 결정을 받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고 앞으로 이제 후보를 바꾸더라도 어떤 논거가 필요할 텐데 국민들을 설득할 논거 자체는 지금 마련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갈아 끼우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논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논리도 후보 없죠.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어디에 공지하거나 뭐 공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지난 이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이런 경우에 예. 정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 단일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시행할 때 구체적인 값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양측 후보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합의해서 거죠. 예. 오세훈 그런데 후보가 지금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전례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쪽 후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폭력적으로요. 네. 봐, 당신은 인정은 안 하지만 이쪽이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으니까 우린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다면. 예. 법원이라는 곳은요. 예. 권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리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고 개입을 해야 예. 그래야 분쟁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법원이 조금은 비겁하게 예. 본인들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의 영역에 맡겨버리니까 예. 정당 안에서는 어떤 폭력, 어떤 린치가 발생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을 스스로 열어주는 예. 저는 굉장히 좀 법원의 이런 태도는 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예.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진행하는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당무 우선권이 다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데 이게 법률가가 아니라도요. 아니 예. 논리 모순인 게 정당의 자율권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예.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은 또 법원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모순까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뭔가 사법 자제를 정해놓고 예. 논리를 사후적으로 좀 껴맞힌 예.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예.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이게 사실 법적으로만 결정될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법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가 밝힌 건 사실이지만 예. 그 단일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협의와 정치 영역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니까요. 후보가 그렇습니다. 주도할 일이고요. 후보가 또 예. 당무 우선권도 가지지만 설사 당무 우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일화의 직접 당사자인 후보자가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적으로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지금 법원의 설명대로 하면 이해관계자니까 당무 우선권이 제한된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쌍권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해관계자로 보여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자, 광고 모든 권리를 듣고, 갖느냐 이런 문제가 광고 있는 듣고 거죠. 다시 오겠습니다. 신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 작가. 네. 오늘 혼란은요. 이 법원 판결 이전부터 하루 종일 계속됐죠. 사실 예. 국민의힘의 지금 혼란상은 이 며칠째 정면 충돌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바닥인 상황이고 예. 당 지도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뭐 예. 그런 듯한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 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입니다. 예. 오전에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출석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초반에는 예. 당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출석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제 에스코트를 해주고 꽃다발 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총장이 이제 들어갈 때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그 모두 발언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예. 소개를 했고 본인이 어제 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잡은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직격하는 발언들을 예. 쏟아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는 당헌 당규 위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지 않았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를 직격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된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거의 이제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거듭간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저 말을 하고 나서 그냥 의원총회장을 나가버렸고요. 네. 뒤이어서 김문수 후보도 의총장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의총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네. 김문수 후보 앞을 몇몇 의원들이 이제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고 네. 뭐 이런 장면이 좀 연출이 됐고 그래도 그냥 의총장 밖으로 나가니까 막 따라가면서 네. 가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만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김문수 후보나 뭐 비대위원장이 둘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분 만에 네. 의총이 중단이 되는 뭐 그런 결과로 끝났습니다. 자, 그 의총회 혼란은 또 혼란이고요. 또 홍준표 전 시장을 둘러싸고 오늘 일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 내에 아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가능하면 이제 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맞붙어서 이제 경쟁을 벌였던 그런 후보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쪽 예. 이쪽에 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천국도 하나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탈당을 하고 예. 조만간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김문수 후보 캠프가 오늘 오후에 공지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예. 공표를 한 겁니다. 원래는 5월 10일 출국해서 미국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바꿔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되려면 이제 선거 캠프에 사실상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을 다 바꿨다라는 거를 김문수 캠프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쪽에서 곧바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은 관여하지 않는다. 혼란의 내일 혼란이군요. 출국한다. 예.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